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셧다운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만큼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넘게 이어졌었던 미국 셧다운 사태가 일시적으로는 해제가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동안 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좀 부담이 컸던 모양이에요. 네, 일단 35일 만에 끝났죠. 끝나고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이제 정부를 일단 가동시키면서 이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덮어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제 트럼프한테는 그게 이제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마의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에서도 사실 펠로시한테 패배를 한 셈이죠. 그리고 또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그 대선 기간에 그 비선 참모로 활약했던 로저 스톤이 기소가 됐습니다. 러시아 그 스캔들 관계로 해서.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그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트럼프한테 상당히 불리한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셧다운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좀 이렇게 뒤로 밀린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셧다운 사태가 일단락이 되긴 했으나 사실 셧다운의 발단이었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는 사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이 국경을 건설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가 굴복했다는 표현을 많이 써서 그런지 트윗에서다가 내가 양보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협의를 하고 내가 반드시 이거 실현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은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셧다운을 다시 하거나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할 수 있다는 아주 엄포를 가했는데요. 일단 양원 협의회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관심은 셧다운이 끝나면은 국정연설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지금. 지금 이 셧다운 사태가 미국에서 이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경제에도 좀 손실을 많이 끼쳤는데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생겼던 경제적 손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보다 훨씬 뛰어넘었다고요. 그 예산 장벽이 57억 달러인데요.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 S&P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의 셧다운으로 입은 피해가 최소한 60억 달러.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정부가 밑에 15개 부처가 있는데 그중에서 9개 부처가 지금 기능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런 피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셧다운이 일단락은 됐지만 그동안의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뉴욕 증시 이제 기업들이 상장하는 것도 정지가 돼 있고 소비도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시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관측들입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 이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선 잠룡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센 비판을 쏟아내면서 자신을 이제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을 해서 이제 대선 나가겠다는 뜻을 아주 강하게 시사를 해왔는데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미국민이 원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아주 싸잡아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한 관리자다.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백악관의 나이트베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커피 체인 그걸 이제 오늘날의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다 기업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이제 기업인 출신이니까 우리는 트럼프하고 다르다. 무슨 거리두기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공화당 일각에서는 셧다운 사태를 좀 내심 호재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AP통신 보도인데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면은 공화당 정부는 이른바 작은 정부,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않는 쪽이고 민주당은 이제 좀 큰 정부, 그래서 경제에도 개입하고 하는 그런 기조를 쭉 지켜왔는데 사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데도 상당히 좀 작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식이 되어 왔습니다. 재정도 계속 늘리고 하니까 이제 공화당 내 정통파 간섭 배제주의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셧다운 기간에도 정부가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운영이 됐다. 그러니까
뭐 정부를 작은 정부를 운영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 국세청, IRS라든가 무슨 뭐 에너지부, 교육부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셧다운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미국 국민들, 그러니까 서민들일 텐데요. 그런데도 이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잇따라 이제 셧다운과 관련해서 망언을 내면서 따가운 눈총을 국민들에게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트럼프 강요 중에 억만장자 출신이 많은 건 아실 거고요. 윌버 로스 그 상무장관이 로스차일드라는 월가의 큰 은행 회장 출신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 모임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화근이 됐습니다. 그 이제 연방정부 공무원들 상당수가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요.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 보호소 같은 데 가서 이제 미국은 그 푸드 스탬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무료 음식 제공하는 건데 그런 걸 좀 얻으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진행자 이제 그 물어보니까 아니 어차피 봉급은 나중에 나올 텐데 대출을 좀 받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 비난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옛날 프랑스 그때 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그 막 서민들이 이제 막 이제 봉기를 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와중에 또 트럼프 며느리가 뭐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비난이 아주 벌떼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총 받을만 했네요. 일단 일단락된 미국 셧다운 사태와 관련된 얘기 선재규 연합 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